하지만 이제 본 주제는 이제 화학 공정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 우리 현재 우리나라 중공업 회사들이 최근에 해양 쪽에 관련된 오프쇼 공사를 상당히 많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저희 우리나라 중공업 회사들이 이쪽 해양 공사 쪽에 상당히 강세를 많이 띄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그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아직 온천 설계에 관련된 온천 기술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엔지니어 회사들이 계속 갖고 있지만 이제 그런 기술 설계 기술들 온천 기술을 전차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램스터디 쪽은 이제 오프쇼 쪽의 램스터디 관련된 노력들은 최근 1, 2년 사이에 쪽 오너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적절히 대응할 만한 데가 그만 계속 외국 노르웨이 선물협회나 미국 선물협회 아니면 다른 전문 컨설팅 협회가 대부분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비용도 상당히 높고 단순한 공정 하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20만에서 3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그 결과 역시 또 설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램스터디 이런 연구가 이런 해석 기법이 실제로 이제 이런 해양 플랫폼이나 아니면 석유 시추 플랫폼에 설계나 등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도적인 중요한 연구보다는 산업계에서의 적용 사례 연구라고 부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발표 순서는 또 오프쇼 플랫폼 쪽에서의 램스터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있길래 그런 연구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 스코어하고 생각하는 범위하고 세 번째로 어떤 식으로 그런 기법을 적용해서 이런 설계 쪽에 어떻게 원활성을 적용을 했고 설계 쪽에 퀄리티를 높여나가고 있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케이스 스타디가 해서 전체 시스템에서 이제 결과 매트릭을 보여드리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 그 다음에 상호 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쪽 석유나 아니면 가스 시추 플랫폼, 아니면 오일 가스 프로세스 쪽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제 크리티컬 세이프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작동을 이루었을 때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플랫폼 자체 아니면 어떤 사람들, 거기서 오퍼레이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주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같은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보냐면, 어떤 위험한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디텍팅한 다음에 어떤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이제 제거하는 전체적인 이런 기능들을 갖추도록 설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도 일반적으로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신뢰성하고 가용도를 유지하도록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 오프쇼 플랫폼 쪽이나 이제 오일 앤 가스 프로세스 쪽에서는 이제 IEC 코드, 국제 구역 코드가 있는데 IEC 615하기 위해서 이제 세이프티 인테그리티 레벨과 SIL 레벨이라서 전체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수가 높을수록 안전자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가양도가 95, 97%로 유지되도록 일반적으로 발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드리블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오프쇼 플랫폼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세이프티 시스템들이 별도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에 화재나 아니면 가스 누출이 있었을 때 FAD 디텍션에 의해서 디텍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머전시 셧다운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리벤팅 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HVAC 시스템을 합치하도록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램스터디 쪽이 이제 이런 드릴링 시스템 쪽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른 항목 쪽이니까 상당히 타임 컨슈밍한 작업. 반면에 이제 이런 시스템들 동시에 이런 세이프티에 관련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오프셔나 이런 드릴링 시스템 중에서는 프로세스 컨트롤 시스템은 이 세이프티 관련된 시스템하고 별도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상을 했던 그 오프쇼 드릴링 시스템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현재 그 사할린 지역의 석유 시추 플랫폼인데 지금 현재 이제 개념 설계하고 이제 기본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드릴링 시스템이 이렇게 석유 시추선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대리 이퀴먼트 세트장 그 다음에 이제 DES 그 다음에 드릴링 서포트 시스템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밑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링 할 때 생기는 게 모드 해글링 하는 이제 모드 스토리지 모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서론에서 좀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랩 해석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프쇼 드릴링 플랫폼의 디자인 단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런 세이프티 시스템들의 그 통합된 그런 기능들이 적절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어떤 설계 가이드라인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드릴링 시스템의 세이프티 SI 시스템은 크게 이제 ESD 시스템, 그 다음에 FAD 디텍션 시스템, 파이어파이팅 시스템, HMDC, 덱터, 그 다음에 PAGA 시스템, 그 다음에 이머전시 파워 시스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발표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이 각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해석을 수행했고요. 본 발표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 ESD 시스템하고 FAD 디텍션 시스템, 파이어파이팅 시스템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뭐 이런 이제 오프쇼 플랫폼 장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컨티뉴어스 시스템하고 이제 스탠바이 시스템이 나뉘는데 이제 컨티뉴어스 시스템에서는 이런 가용도하고 신뢰도가 모두 중요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스탠바이 시스템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언제나 정상적인 노멀 오퍼레이션에서는 이제 작동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그 특정한 그 시스템이 작동해야 될 때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탠바이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프쇼 플랫폼이나 아니면 드릴링 시스템에서 그 해석을 할 때 주로 이제 스탠바이 시스템하고 연속과 컨티뉴어스 시스템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댐퍼 시스템, 그다음에 이머전시 파워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스탠바이 시스템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그 오프쇼 플랫폼이나 이런 드릴링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레일 해석을 하려면 먼저 그 펑셔널 블록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전체 이런 시스템들이 어떤 식으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FT 해석을 하든 뭐 하든지 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이제 이때 저희가 어떤 자료들을 많이 이용하냐면 이제 공정에 대한 PFD거나 PNID 그다음에 뭐 인스트루먼테이션에 대한 장치 설계도, 그 다음에 와이어링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셀프 차트, 코드 이펙트 차트,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세이프티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FMEA 해석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까지는 FMEA라고 좀 말하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작성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그런 설계나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그 어떤 장치를 제작하는 업체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다시 디스커션 그러니까 토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런 전체적인 펑셔널 블록 다이어그램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런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 또 가장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그의 이펙트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런 역할을 하냐면은 좀 뭐랄까 워낙 이제 시스템이 많고 장치 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 스크리닝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을 기법을 약간 이제 FME 기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FTA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석할 때는 이제 뭐 상용 프로그램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저희 이제 AVC라는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공정 설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제어 시스템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이루는 그런 전체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를 해설하는데 그 사용한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데이터들은 올해다 PDS하고 MPI를 그래서 올해다 PDS 이제 이런 자료들은 그 노르웨이 쪽의 신텍스 쪽에서 보낸 거죠. 오프쇼 플랫폼 그 신뢰성 해석하는데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저희가 이제 해석하면서 뭐 특별한 과정은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해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장치들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그 특정 업체 어떤 페일을 예측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물러야 나오는 데이터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벤티브 메인테넌스는 제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휴먼 에러 역시 고려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른 먼저 이제 그래서 사회 연구 이제 EDS 이제 이머전시 셧다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머전시 셧다운 시스템은 이제 이런 그 안전한 시스템 중에서 뭐랄까 이제 상당히 뭐 브레인이니까 중심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리빙 시스템이 전체 레벨 5단계로 이제 그 셧다운 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레벨 5일 때는 가장 낮은 단계인데 이제 어떤 특정 장치에 이제 셧다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1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랫폼 자체를 이제 모두 버리고 피나 그게 탈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오프쇼 장치 해석할 때는 이 레벨 1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레벨 2에서 5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먼저 이니시에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FAD 시스템이나 PAD 시스템에서 알람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ES 컨트롤에서 이제 적정 제어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런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이팅이나 이모전시 파이어 댐핑 장치들이 이제 작동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해석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기는 이제 ESP 그 드리빙 시스템의 ESP 페일러는 이제 있죠. 이니시에이션 페일러가 이제 이게 FAD 시스템에 해당되겠습니다. 페일러, 그 다음에 댐퍼, PAJ, 그 다음에 파워 시스템, 파이어 파이팅,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페일러 이렇게 6개로 구성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정성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FT 해석을 했고.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USB 이니시에이션 시스템이 또 서브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주로 이제 FAD 시스템하고, 파워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 버튼 페일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해석을 한 결과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용도가 이제 99.23%로 그 어떤 그 IC 제가 아까 이제 맨 앞에 말했던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이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파이어 디텍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우리가 해석한 그 드리빙 시스템 같은 경우는 38개의 파이어 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개의 파이어 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 조업마다 거기에 맞는 이제 그 디텍터들이 있습니다. 서머리터 디텍터, 플레임 디텍터, 스모크 디텍터인데 이게 왜 이런 구분이 되어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화재에 발생되는 종류에 따라서 그 디텍팅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그 디텍터 종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로 인한 화재를 쓸 때는 또 이제 이런 서머리터 디텍터가 적절히 또 작용을 못하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왜냐하면 화재 시나리오가 워낙 많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설치는 주로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그 소방협회에서 나온 행동, NFPA 행동에 의해서 이제 그 디파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기에 이제 그 각 존마다 38개 존마다 이런 이제 그 디텍터들이 상당히 그 복수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한 거를 이제 그 보팅 시스템으로 이제 큐브 아웃 오브 앤 시스템이라고 가정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 디텍팅 시스템도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FAD 시스템에서 이니시션돼서 그 다음에 파이어 파이팅 컨트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어 워터 펌프가 마운트에서 작동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화재 종류에 맞춰서 워터 미스터 시스템이 작동하던, 일러지가 하던, 폼앤
폼 시스템 작동하든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워터 미스트하고 딜러지하고 이제 뭐가 틀리냐면 이제 폼하고, 딜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딜러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딜러지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화학약품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작동할 때는 폼이나 이제 미스트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압력, 배관 내의 압력을 가지고 있는 12바 이상의 유전 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해석할 때도, 제가 이제 가장 워스트 케이스를 이제 아까 제가 파이어 디텍팅 시스템 할 때도 이제 제가 약간 그 말을 빼먹었는데, 생각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아까 38개 종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인데 각 시스템에 맞는 이제 시스템이 각 존에 설치가 된 건데,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느 그 여러 가지 존 중에서 어느 한 존만 페일이 돼도 전체 페일을 가지고 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워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도 이렇게 파워, 펌프, 미스트, 그다음에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 그다음에 폼 이런 식으로 해석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 격상성 있는 연구가 아닙니다, 본 연구가. 이런 이렇게 학계나 산업계에서 많이 연구하시는 이런 내용 해석을 저희가 이런 드릴링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적용을 해본 사례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석한 결과로 일반적으로 이런 설계한 시스템 자체가 크게 이제 국제적인 부분에 뭐 크게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저희가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봤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한번 고장이 나면 경제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돈실을 상당히 많이 좀 뭐랄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각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제 해당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서가 이제 관련된 선수들한테 보고서가 지금 제출됐고 진행 검토 중인데, 그쪽이랑 디스커션 해보면 내가 그쪽이 이제 드릴링 시스템의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램 해석을 이런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세이프티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게 BOP 장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가스가 기록할 때 그 외의 압력이 갑자기 상승해서 어떤 플랫폼에 데미지를 주는 걸 막기 위해서 BOP 장치가 있어서 딱 차단하는 장치인데, 이 시스템 역시 어떻게 보면 이 세이프티 시스템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해서 같이 다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고민에 있어서 앞으로 한 번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 공사 진행하는 것은 큰 상관없지만, 잘 아시겠지만 가용과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높은 걸 사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미니멈 값을 찾는데 한번 우리 개인적인 어떤 연구원들 욕심으로 한번 연구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